2018년 3월 2일 금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중국 군함이 서해 중간선을 100차례 넘어왔다. 작년 80번, 올해 벌써 20번 월선을 했다. 2016년의 10배, 부표까지 설치했다. 정부 중국에 항의해도 반응이 없다. 중국 핵추진 항모 건조 중 공개했다. 쓰고 있습니다. 1일 정부 당국과 해경 등에 따르면 중국 함정들은 작년 수시로 서해 EEZ의 중간선을 넘어 군사적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까지만 해도 월선은 10차례 정도에 그쳤는데 작년엔 80회 안팎으로 급증했다. 서해에서 중국 대형 함정들이 훈련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항모인 랴오닝함이 서해상에서 자주 훈련을 했는데 호위함이 그 반경 수십 킬로미터에서 활동하면서 중간선을 넘은 경우도 많다고 했다. 작년 12월 13일, 14일, 15일 북경을 방문했던 문재인이가 중국과는 우리는 동반자이다. 그리고 공동운명체이다 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들락거려도 놔주겠다라고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문재인이 건국 100년 3.1 정신을 주류로 세울 것이다. 2019년이고 1919년 3.1 기미 독립운동을 했던 그때를 기점으로 건국 100년이라고 이 개거짓말을 하는 가짜 대통령, 찬탈 대통령 문재인 부부를 봅니다. 이 자들은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기미 독립운동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권이 있었습니까? 영토가 있었습니까? 이제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 법통이다라고 하면서 그때를 건국 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개거짓말을 하는 자가 이 문재인 사기 대통령, 찬탈 대통령, 세기 사기꾼입니다. G20의 리더들은 이놈이 사기꾼으로 집권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이다. 여적이다. 이들이 개똥이다. 북한 인민정권 창건일 이꼴 건국일이고 공화국 수립일인데 1948년 9월 9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정할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이 노스코리아 스파이의 이자가 하는 짓이 건국 100주년이라고 하는 이 개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도 완성되지 않았고 그리고 입법사법부 행정부도 완성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 건국을 했다고 개거짓말을 하는 자가 이자입니다. 중국 서해바다 동해에 하늘 출몰하는데 미국 보란듯 노골적인 힘자랑을 하고 있다. 인문의 여적질이다. 외환유치죄다. 이제 중국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미국을 견제하려는 이 인문의 이 거짓 행보를 봅니다. 반역의 행보를 봅니다. 서해 앞마당 삼아 항모훈련, 점점 대담해지는 중패권 확장, 중국 핵 추진 항모 건조 중이다. 다롄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는 중국의 첫 자국산 핵 추진 항공모함, 이것이 건조 중에 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훈련 서해에서 활발한데 중국 태평양선 미 패권 배제 목표로 아직까지는 미국의 군사력으로는 안 되자 미군 머무는 한반도에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과 이오드 등 이익 협상위에 활동 영역 근거 남기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임종석 문재인은 중국은 동반자 공동운명체라고 하면서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서해 중간선 이렇게 잡은 것이 빨간 줄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는 파란색으로 대한민국 안에까지 이어도도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이렇게 걷습니다. 해적 시진핑이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라오닝함을 가져와서 이렇게 대한민국 이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이 시진핑 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엊그제 이 넘어왔던 이 중국의 이 Y9 정찰기죠. 울릉도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공군이 진로에다가
왜냐하면 카디지를 침범해서 대한민국 영공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 앞에다가 사격을 해서 내쫓았어야만 됩니다. 이제까지는 중국 이러한 정찰 비행기와 러시아 정찰 비행기와 이 한국과 일본의 이 경계성, 이 아디즈라고 그러죠.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이 아디즈 경계선상을 활동하면서 비행하면서 했는데 이걸 허용한 놈이 임종석 문재인입니다. 이것을 허용한 것을 그대로 방치한 자가 합참의장 그리고 국방장관 송영무와 정경두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자들은 이것을 국회에서 따져야 되는데 국회 국방위에서 따져야 되는데 따지질 않고 있어서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 한성주 장군이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이 카디즈를 일본 카디즈를 넘어서 한국 카디즈로 들어왔을 때 이것이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의 침범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행기가 적국 중국의 비행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은 출격해서 그 진로에다가 기총 발사를 해서 들어오면 니 맞아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해서 내어 쫓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게끔 임종석 문재인이가 국방부에다가 훈령을 내렸던 것 같고 이 개 같은 짓으로 울릉도 안에까지 최초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놈이 이 임종석 문재인 이 반역자들입니다. 이놈들을 어떻게 쳐죽여야 시원하겠습니까? 중국은 동반자다. 공동 운명체다. 이 개짓을 한 자가 저 혼밥을 먹으면서 중국에 쳐들어가서 2017년 12월 13일, 14일, 15일 이 개짓을 했던 자가 이제는 중국의 이 전투용 정찰기 하면 전투용입니다. 이것을 여기에다가 울릉도 안쪽까지 끌고 들어오도록 허용했던 자가 임종석 문재인입니다. 이 쳐죽을 놈들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장관과 정경도 합참의장이 이 개짓을 묵인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개 같은 국회의원, 국방위원, 국회의원 이 자식들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이 개 같은 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철 왔을 때 미국은 하와이에서 북을 겨냥한 전쟁 훈련을 했다. 뉴욕타임스지는 육참 총장 특전사령관이 참석했다. 미 특수부대의 북시설 확보와 북이 화학무기 쓸 경우 대응 논의를 했다. 그래서 땅굴에 대한 대응 논의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땅굴 대비는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땅굴 대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뉴욕타임스지는 미국 방부와 복수의 군사소식통을 인용해 마크 밀리 육군참모총장과 토니 토머스 미 특수전 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상훈련이 며칠간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했다. 이번 도상훈련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미군을 어떻게 이동시켜 북한을 타격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신문은 그러나 백악관의 공격명령 결정은 거의 전적으로 한국의 협조에 달려 있다며 군대와 다른 자원을 전쟁에 투입하는 문제뿐 아니라 북한이 반격할 경우 대규모 유혈사태의 위험을 감수할지 한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을 제가 발표할까 합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노스코리아 통전부장 겸 정찰총국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이가 방한했습니다. 일체의 언론 노출 없이 지령만을 2박 3일간 워커힐 호텔에서 내렸습니다. 27일 날 문정인이라고 하는 이 종북 간첩은 워싱턴에서 군사 주권이 있다. 대통령 문재인이가 미군 철수하라고 하면 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동일날 중국의 정찰기 Y9이 울릉도 서해상으로 진입했습니다. 정찰 활동을 했습니다. 최초에 있는 일입니다. 카디즈 안쪽으로 들어서 영공 쪽으로 향하기만 하면 우리의 공군 전투기는 그 앞에다가 이제 기총을 발사해갖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 거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작전지역 안으로 허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허가하라고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했다면 이놈들은 여적입니다. 이것도 야당 국회의원들이 따져줘야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진행됐고 지난 2월 8일부터 27일간 19일간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통전부 부부장 맹경일이가 국정원 제2차장의 이 안내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곳곳을 정찰 활동을 했습니다.
이 1번, 2번, 3번, 4번 이 간첩짓을 임종석 문재인 정부가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가운데 저는 노스코리아와 노스코리아 스파이즈 인 사우스코리아, 임종석, 문재인, 정의용, 서훈, 조명균 등이 행동 통일을 했다라고 저는 전략적 평가를 합니다. 미국이 선제 공격 시에 땅굴 전쟁으로 3, 4분 내에 점령하겠다. 청와대도 그렇고 중앙청도 그렇고 또 계룡대도 그렇고 저 제주도 제주방어사령부도 그렇고 밑에다가 폭약을 장치하고 펑 터뜨리면은 바로 구멍이 뚫어지면 특수군이 들어와서 다 장악할 수 있다. 이 행동 통일을 저는 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 한미 양국군의 전략적 선택은 문재인을 먼저 퇴진시켜야 됩니다. 저놈은 가짜 대통령이고 사기 대통령이고 천하의 사기꾼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저놈을 끄집어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 계엄령 선포하고 동명령 선포하고 땅굴 대비 명령을 하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낙연이가 안 하면 이낙연까지도 다 이제는 바로 퇴진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350만 예비군을 무장을 즉시 해야 됩니다. 1980년 5.18 당시 그 4월 후인 5월 21일 날 저 북계 특수군은 들어와서 정오서부터 5월 21일 12시서부터 16시 요 4시간간에 44개소의 무기고를 털어서 폭도들을 무장을 시켰었습니다. 이제 44개소가 아니라 1200개소를 털어서 이제 북한 특수군들은 자기 무기를 들고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800만, 저놈들은 900만이라고 했죠. 900만 중에 350만을 땅굴로 집어넣어서 이 대한민국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350만의 예비군을 무장을 시키고 종북 간첩단, 사기 탄핵단, 부정선거단을 긴급 체포하면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국군은 주한미군을 포위하라고 하는 명령을 문재인이가 군사주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문정인이가 이것을 지난 2월 27일 날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북계군은 땅굴 침투하여 점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2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김영철이가 저 워커힐 호텔에서 머물면서 지령을 내렸던 내용의 전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개돼지입니다. 이 맹경일이라고 하는 자가 19일간 정찰 활동을 했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전쟁의 준비입니다. 전쟁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US 선제 공격 시 땅굴 전쟁 3, 4분 내에 점령하겠다. 이것은 2013년 3월 24일경에 우리 민족길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한 유튜브가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굴 전쟁 US 선제 공격 시에서 이걸 지령을 내리러 통전부장 김영철이가 2박 3일간 제일 바쁜 놈이 이제 워커힐에서 머물면서 이 지령을 내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령을 받은 놈이 누굽니까? 임종석, 문재인, 정의용, 서훈, 조명균 등 대한민국의 노스코리아 스파이 고위직들입니다. 김영철 일행 방남 당시 한미훈련 수용 못한다. 평창 왔던 미 의원 대화 문턱 낮춰라. 이해가 안 된다. 미 대북 강경파 리시상원 의원 김정은 유일한 길은 비핵화뿐인데 이것이 물 건너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영철 일행이 방남 당시에 한미훈련 수용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령입니다. 김영철의 지령이 노스코리아 스파이 임종석 문재인과 조명균이와 서훈과 정의용에게 내려졌던 것을 이제는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독도 부정하는 일본 제국주의 반성 거부하는 것 3.1절 행사에서 기념사에서 문재인이가 선포했습니다. 위안부는 반인륜적 인권 범죄다. 독도는 이래 강점당한 우리 땅이다. 외교적 수사 없이 강경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1위안부 합의 이행 강력 요구했습니다. 한일 안보 이어 역사도 냉귤이다. 한일 안보 이어 역사도 냉귤이다. 이 노스코리아 스파이 문재인 사기 대통령 찬탈 대통령 세기의 사기꾼 이놈이 지금 대한민국을 북에다가 넘기려고 한미일 공조를 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전쟁을 하려면 한미일 공조가 돼야지만 노스코리아와 차이나와 러시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데 이놈은 그것을 깨면서 작년 12월 13일, 14일, 15일 북경에 들어가서 중국과 우리는 동반자이며 공동 운명체다
라고 하는 국가 반역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놈이 이놈 사기꾼입니다. 문재인이 트럼프의 김여정, 김영철과의 대화 내용을 설명했다. 한미 정상 28일 만에 통화를 했다. 북측 비핵화 반응 등 종합해 전달했다. 미북 대화 적극 나서달라 요청도 했다. 거짓의 달인 사기꾼 중에 사기꾼, 세기의 사기꾼, JTBC 태블릿 PC 사기로 또 편지지 투표지 이 부정선거로 올라간 저 여정놈이 공개된 것을 언릴라이블 믿을 수 없는 놈이 이놈입니다. 이놈과 대화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짓 속이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북 대화 100% 지지 안 했다. 국무부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사퇴하는 조셉 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틀린 타이틀이라고 봅니다. 강인선이 워싱턴 라이브인데 아마 이렇게 썼을 겁니다. 국무부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가 아니고 이제 북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은 대화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쓰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아마 강인선이가 보낸 것을 편집부에서는 또 이렇게 국무부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트럼프에게 적대감을 갖게끔 쓴 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는 하되 비핵화를 들고 나와서 대화를 해라. 이것이 일관된 미국의 신호인데 이렇게 조셉 윤이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김영철 환대에 분통 터져 나왔다. 3.1절 도심 뒤덮은 태극기. 보수단체 광화문에만 수만 명 운집, 수십만 명이 운집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짓의 조선입니다. 참가자들 자유 빠진 계엄 반대, 대북정책 지나치게 성급하다, 현 정부 최대 규모 태극기 집회, 일부는 조형물 파손 등 가격 행위도 여기에 문재인 퇴진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 거짓의 언론, 이 거짓의 언론,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산주의 개헌 반대, 한미동맹 강화, 자유민주 수호, 문재인 퇴진 이렇게 해서 올라온 연사들의 대부분은 70, 80% 이상은 문재인 퇴진을 얘기했건만 여기에는 문재인 퇴진이라는 말 한마디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폭전에 문재인 퇴진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문정인이가 2월 27일 날 워싱턴에서 군사 주권을 들먹이면서 이제 미군 나가라라고 하면은 군사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쌩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 기지를 포위해서 미군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해라 하는 것을 문정인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퇴진하지 않으면 북폭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전략적 평가입니다. 문재인 퇴진이 답입니다. 북폭 전에 문재인 퇴진이 답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모든 국민이 뛰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지휘한 사람이 전광훈 목사고 여기에 또 허평환이가 기어들어왔는데 이들의 목표는 이제 문재인 퇴진이라고 하는 피켓을 들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간판을 걸지 못하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아주 조그맣게 맨 뒤에다가 이제 문재인 퇴진이라고 하는 걸 하나를 끼워준 그런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은 작년 그리고 재작년 이 계엄령만이 답이다.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을 권영혜와 허평환이가 그것만은 못하게끔 몸싸움을 해가면서 말렸고 그 피켓을 든 사람을 이제 찢어가면서 또 팔을 비틀어가면서 말렸는데 이제는 허평환이와 이제 이 전광훈이가 나타나서 문재인 퇴진 깃발을 없애버렸습니다. 전광훈이가 하는 집회에 문재인 퇴진이 없다면 전광훈이도 가짜입니다. 이번은 우리가 옵저버로 참가를 했지만 이제 전광훈이가 한기총을 얻고서 한기총의 돈으로 이제 행사를 하면서 문재인 퇴진이 없다면 이것은 사기꾼이다 라고 저는 선포를 합니다. 미국 항공모함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베트남전 종전 이후 43년 만에 서태평양 주도권 놓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핵추진 항모 칼빈슨 함이 이달 중 베트남 다낭에 정박할 예정이라고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이 이를 보도했다.
칼 빈슨함과 이지수 구축함인 USS 마이클 머피함 등 군함 5척으로 구성된 칼 빈슨 전단은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 정기 합동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달 20일 필리핀 마닐라를 출발했다. 다낭 도착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마닐라에서 다낭까지는 2, 3일 걸릴 겁니다. 또는 4, 5일 걸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 대한민국 해역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3월 2일 금요일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핵 보유국으로 대화, 북중대 언급 숨긴 것, 국민을 속인 것이다. 임종석 문재인 이놈의 새끼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이놈들 말을 믿는 것은 개돼지입니다. 평창올림픽 때 왔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한 사실이 1일 알려졌다.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차관이 지난 28일 민주당에 밝힌 내용이다. 이것은 북이 습관적으로 해오던 주장과 같은 것이 아니다. 북핵 사태의 결정적 고비에서 비핵화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비핵화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대한 언급이다. 북은 예정대로 한미연합훈련이 이루어지면 수용할 수 없다고도 한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민주당 참석자들도 인정했지만 정부는 이날도 함구로 일관했다. 국민 안위가 걸린 중대 사안을 민주당은 알아도 되고 국민은 몰라야 하나. 이 개같은 여적당, 임종석 문재인 이놈을 빨리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적화됩니다. 빠르면 4월 중으로 적화가 됩니다. 3월 말이나 4월 중으로 적화가 됩니다. 지금 정부가 한 발 삐끗하고 한순간만 타이밍을 놓쳐도 국민에게 돌이키기 힘든 재앙이 덮치게 된다. 그런데 국가안보 최후 보루라는 국가정보원은 북집단과 뒷교섭이나 하고 있다. 국방장관은 천안함 폭침 잠수함이 북청절 총국 소속이라면서 당시 김영철 정찰 총국장이 지시했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이 개거짓말을 하는 놈들이 임종석 문재인의 부하들입니다. 저 관료들이고 저 장관들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시내 광화문과 시청 앞 서울역 등은 정부 비판 시위대로 메워졌다. 임종석 문재인 퇴진 시위대로 메워졌다. 왜 이렇게 못 쓰느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였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북한과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가. 한미동맹은 제대로 작동하는가라고 외쳤다. 실제 많은 국민의 생각이 이럴 것이다. 문재인은 퇴진한다고 외쳤다. 이렇게 좀 사실대로 써라. 이 개같은 논설위원들아. 어떤 대일 전략 갖고 합의를 부정으로 가나. 우리 유일 동맹국인 미국은 한미일 3국 협력을 바탕으로 북핵 대처 전략을 짜고 있다.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의 대부분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발진하게 돼 있다. 북의 공격 대상이 되는 일본이 이를 거부하면 심각한 상황이 된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강력한 외교 조직과 자원을 가진 나라다. 국제적 평판과 영향력도 높다. 이런 나라와 외교 전면전을 벌이려면 치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일본의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이 여적 임종석 문재인, 그리고 조명균이, 그리고 서훈이, 그리고 정의용 이런 놈들이 노스코리아 스파이가 되어서 노스코리아 스파이의 대장 김영철이를 지난 25, 26, 27일 저 워커힐에다가 모셔두고 지령을 내렸던 그날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 가짜 대통령, 사기 찬탈 대통령, 세계 사기꾼 임종석 문재인을 빨리 끄집어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3월 중 4월 중으로 적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내립니다. 3.1절 국민대회 함성과 물결, 어제 국가수호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운동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명칭 자유통일동맹 참여자 10만 명 이상 명단을 제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자가 나와라라고 하는데 코리아나 호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끌고 가는 전광훈과 김철홍과 박성현과 이러한 자들이 이제 문재인 퇴진이라고 하는 피켓은 못 드는 자, 이게 종북 간첩단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자라고 규명합니다. 이제 3월 8일 날 장충단 체육관에서 2차 모임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들이 문재인 퇴진을 외칠 수 있는 자들이냐, 아니면 이제 돈벌이 하는 자들이냐, 사기, 이러한 보수냐, 거짓 보수냐,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날이 이제 3월 8일이 될 것입니다. 동아일보 3월 2일자 금요일 신문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선 결선 투표를 넣겠다. 이자가 정혜구라고 하는 자인데 자문특위 위원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권력구조 4년 중임제 중점 고려하겠다. 문 대통령의 13일 자문안을 보고하겠다. 20일 개헌 발의 늦추기 어렵다. 그래서 국회의원 234명을 이미 확보해놨다
하는 얘기를 정해구가 이 어간 속에다 넣어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기는 국민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한다. 문재인이는 자문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20일경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6.13 지방선거 때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발의를 20일보다 늦추기 어렵다. 며 문재인이가 대선 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발의를 늦추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개들을 234명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다. 어제 김진태 의원이 100명을 만들어서 대항하겠다고 하는데 개떡이다. 이미 234명은 확보되어 있다. 당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들을 확보해 놓고서 이 짓을 벌이고 있다. 독도 언급 문재인이 일침략 반성 거부를 했다. 3.1절 99주년 기념사서 일침을 놓았다. 건국 100주년 평화체제 출발선이다. 대북전쟁 한미일 공조 파기선언 이것을 이제 대북전쟁을 하는 핵심적인 전략적 수단이 한미일 공조인데 이것을 파기하는 선언을 이놈 세계 사기꾼 찬탈 대통령 사기 대통령 태블릿 PC로 사기를 친 놈 그리고 2016년 12월 17일 날은 3월 10일 이듬해 3월 10일 저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만일 헌재가 이것을 기각하기만 하면 나는 혁명을 하겠다. 나는 구테타를 하겠다. 촛불 구테타를 하겠다. 이 촛불 구테타로 등극한 놈이 이놈입니다. 미국 모든 수단 동원 슈퍼 301조 꺼내며 중국의 통상 선전포고를 했다. 트럼프 정부 첫 무역정책 보고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전날인 지난달 27일 미국 상공회의소 강연에서 우리 목표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첫 무역정책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중국의 무역전쟁 선전포고를 하는 내용을 담은 셈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복귀를 검토하고 있고 한국만 새우등 터질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는 TPP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의 통상 선전포고를 했다. 중국으로 미국의 이익에 도전, 명시를 했다. 미국, 일본 주도 TPP에 복귀하면 세계 GDP 40%가 초거대 시장이 탄생한다. 중국 WTO 규정 무시 즉각 반발했다. 합법적 권리 수호 보복 예고도 했다. 중국과 거래 한국 기업들 제재 움직임 한미 FTA 개정 압박도 거세질 듯하다. 한미 FTA는 폐기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 비핵화 원칙 꿈쩍 않는 미국 맹비난. 북한은 이제 지난 25, 26, 27일 김영철이가 저 워커힐 호텔에서 내린 지령은 뭡니까? 핵무장 한 채 대화하겠다. 이것을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흘러나왔는데 노동신문 긴장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고 미국통 최선희 외무성 부상 승진설이 있고 북미 대화 염두에 둔 것 분석도 있다. 패럴림픽 끝나자마자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거행된다. 23일 대통령 총리 주관 행사로 준비. 이번에는 총리가 주관한다고 합니다. 한미훈련 재개 직전 북반발 관측되고 있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23일 열린다. 천안함 폭침 2010년 3월 26일과 연평도 포격 도발 2010년 11월 23일이죠. 제2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기념식을 매년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통합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로 세 번째다. 그러고 나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문정인이가 워싱턴 발로 군사 주권을 내세워서 미군들 훈련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미군들 훈련을 위해서 들어온 미군은 철수해 주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정경도 합참의장은 국군을 이제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해서 이제 감시하는 이러한 역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군사 주권이라고 하는 통수권자라고 하는 이것을 문정인이가 워싱턴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중국 견원 2018 미 무역정책 한국의 불통 최소화하도록 하자. 최소화가 되겠습니까? 임종석 문재인이가 반미 정책을 쓰고 있는데 트럼프의 성공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한국은 중간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미국 피터슨 연구소에 따르면 2016-2017년 상반기까지 미국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중국이 16건, 한국은 12건이다. 한중군의 산업 구조가 비슷해지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가 한국에도 곧바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내년이 평화체제 출발선, 평화의 토대는 국방 외교력이다. 이 개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이놈이 하는 말은 인문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은 민족끼리 통일이 이제 내년 이전에 이루어진다. 그것이 평화다. 내가 말하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 낼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우리 민족끼리 평화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문재인은 더욱 적극적으로 북미 협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개떡이다. 저놈들에게 비핵화를 이제 설득하지 못하고 핵을 가진 상태에서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는 놈이 저놈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목표로 제시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문재인도 대선 때는 물론이고 지난해 7월에도 베를린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 등 5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달 된 김정은은 6차 핵실험을 했다. 2달 뒤 김정은은 비핵화의 진전 없는 평화체제 구축 선언은 공연불에 불과함을 문재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내년까지 북핵 문제를 해결해 항구적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 구축을 시작한다는 청사진의 기대가 크지만 명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더 믿음이 갈 것이다. 결국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진정한 역량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국방 외교력을 배양하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밖에 쓰지 못하는 이 거짓의 언론인들을 참 한심하다. 지금 꾸짖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 개떡 같은 이 펜대나 놀리고 있는 한심한 논설위원을 봅니다. 국방장관님, 합참의장님, 대한민국 땅굴에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땅굴 대비 광고가 나가겠습니다. 이제 선제 공격, 불시의 선제 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주유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 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기꾼, 세기 사기꾼, JTBC 태블릿 PC 사기로 또 편지지 투표지 이 부정선거로 올라간 저 여정놈이 공개된 것을 언릴라이블 믿을 수 없는 놈이 이놈입니다. 이놈과 대화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짓 속이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북 대화 100% 지지 안 했다. 국무부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사퇴하는 조셉 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틀린
타이틀이라고 봅니다. 강인선이 워싱턴 라이브인데 아마 이렇게 썼을 겁니다. 국무부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가 아니고 이제 북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은 대화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쓰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아마 강인선이가 보낸 것을 편집부에서는 또 이렇게 국무부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트럼프에게 적대감을 갖게끔 쓴 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는 하되 비핵화를 들고 나와서 대화를 해라. 이것이 일관된 미국의 신호인데 이렇게 조셉 윤이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김영철 환대에 분통 터져 나왔다. 3.1절 도심 뒤덮은 태극기. 보수단체 광화문에만 수만 명 운집, 수십만 명이 운집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짓의 조선입니다. 참가자들 자유 빠진 계엄 반대, 대북정책 지나치게 성급하다, 현 정부 최대 규모 태극기 집회, 일부는 조형물 파손 등 가격 행위도 여기에 문재인 퇴진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 거짓의 언론, 이 거짓의 언론,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산주의 개헌 반대, 한미동맹 강화, 자유민주 수호, 문재인 퇴진 이렇게 해서 올라온 연사들의 대부분은 70, 80% 이상은 문재인 퇴진을 얘기했건만 여기에는 문재인 퇴진이라는 말 한마디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폭전에 문재인 퇴진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문정인이가 2월 27일 날 워싱턴에서 군사 주권을 들먹이면서 이제 미군 나가라라고 하면은 군사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 기지를 포위해서 미군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해라 하는 것을 문정인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퇴진하지 않으면 북폭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전략적 평가입니다. 문재인 퇴진이 답입니다. 북폭 전에 문재인 퇴진이 답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모든 국민이 뛰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지휘한 사람이 전광훈 목사고 여기에 또 허평환이가 기어들어왔는데 이들의 목표는 이제 문재인 퇴진이라고 하는 피켓을 들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간판을 걸지 못하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아주 조그맣게 맨 뒤에다가 이제 문재인 퇴진이라고 하는 걸 하나를 끼워준 그런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은 작년 그리고 재작년 이 계엄령만이 답이다. 계엄령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을 권영혜와 허평환이가 그것만은 못하게끔 몸싸움을 해가면서 말렸고 그 피켓을 든 사람을 이제 찢어가면서 또 팔을 비틀어가면서 말렸는데 이제는 허평환이와 이제 이 전광훈이가 나타나서 문재인 퇴진 깃발을 없애버렸습니다. 2018년 3월 2일 금요일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차례로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중국 군함이 서해 중간선을 100차례 넘어왔다. 작년 80번, 올해 벌써 20번 월선을 했다. 2016년의 10배, 부표까지 설치했다. 정부 중국에 항의해도 반응이 없다. 중국 핵추진 항모 건조 중 공개했다. 쓰고 있습니다. 1일 정부 당국과 해경 등에 따르면 중국 함정들은 작년 수시로 서해 EEZ의 중간선을 넘어 군사적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까지만 해도 월선은 10차례 정도에 그쳤는데 작년엔 80회 안팎으로 급증했다. 서해에서 중국 대형 함정들이 훈련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항모인 랴오닝함이 서해상에서 자주 훈련을 했는데 호위함이 그 반경 수십 킬로미터에서 활동하면서 중간선을 넘은 경우도 많다고 했다. 작년 12월 13일, 14일, 15일 북경을 방문했던 문재인이가 중국과는 우리는 동반자이다. 그리고 공동운명차이다 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들락거려도 놔주겠다라고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문재인이 건국 100년 3.1 정신을 주류로 세울 것이다. 2019년이고 1919년 3.1 기미 독립운동을 했던 그때를 기점으로 건국 100년이라고
이 개 거짓말을 하는 가짜 대통령, 찬탈 대통령 문재인 부부를 봅니다. 이 자들은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기미 독립운동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권이 있었습니까? 영토가 있었습니까? 이제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 법통이다라고 하면서 그때를 건국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개거짓말을 하는 자가 이 문재인 사기 대통령, 찬탈 대통령, 세기 사기꾼입니다. G20의 리더들은 이놈이 사기꾼으로 집권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노스코리아 스파이들이다. 여적이다. 이들이 개똥이다. 북한 인민정권 창건일 이꼴 건국일이고 공화국 수립일인데 1948년 9월 9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정할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이 노스코리아 스파이의 이자가 하는 짓이 건국 100주년이라고 하는 이 개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도 완성되지 않았고 그리고 입법사법부 행정부도 완성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 건국을 했다고 개거짓말을 하는 자가 이자입니다. 중국 서해바다 동해 하늘 출몰하는데 미국 보란 듯 노골적인 힘자랑을 하고 있다. 인문의 여적질이다. 외환유치죄다. 이제 중국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미국을 견제하려는 이 인문의 이 거짓 행보를 봅니다. 반역의 행보를 봅니다. 서해 앞마당 삼아 항모훈련, 점점 대담해지는 중패권 확장, 중국 핵 추진 항모 건조 중이다. 다롄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는 중국의 첫 자국산 핵 추진 항공모함, 이것이 건조 중에 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훈련 서해에서 활발한데 중국 태평양선 미 패권 배제 목표 폭도들을 무장을 시켰었습니다. 이제 44개소가 아니라 1200개소를 털어서 이제 북한 특수군들은 자기 무기를 들고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800만, 저놈들은 900만이라고 했죠. 900만 중에 350만을 땅굴로 집어넣어서 이 대한민국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350만의 예비군을 무장을 시키고 종북 간첩단, 사기 탄핵단, 부정선거단을 긴급 체포하면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국군은 주한미군을 포위하라고 하는 명령을 문재인이가 군사주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문정인이가 이것을 지난 2월 27일 날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북계군은 땅굴 침투하여 점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2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김영철이가 저 워커힐 호텔에서 머물면서 지령을 내렸던 내용의 전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개돼지입니다. 이 맹경일이라고 하는 자가 19일간 정찰 활동을 했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전쟁의 준비입니다. 전쟁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US 선제 공격 시 땅굴 전쟁 3, 4분 내에 점령하겠다. 이것은 2013년 3월 24일경에 우리 민족길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한 유튜브가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굴 전쟁 US 선제 공격 시에서 이걸 지령을 내리러 통전부장 김영철이가 2박 3일간 제일 바쁜 놈이 이제 워커힐에서 머물면서 이 지령을 내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령을 받은 놈이 누굽니까? 임종석, 문재인, 정의용, 서훈, 조명균 등 대한민국의 노스코리아 스파이 고위직들입니다. 김영철 일행 방남 당시 한미훈련 수용 못한다. 평창 왔던 미 의원 대화 문턱 낮춰라. 이해가 안 된다. 미 대북 강경파 리시상원 의원 김정은 유일한 길은 비핵화뿐인데 이것이 물 건너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영철 일행이 방남 당시에 한미훈련 수용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령입니다. 김영철의 지령이 노스코리아 스파이 임종석 문재인과 조명균이와 서훈과 정의용에게 내려졌던 것을 이제는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독도 부정하는 일본 제국주의 반성 거부하는 것 3.1절 행사에서 기념사에서 문재인이가 선포했습니다. 위안부는 반인륜적 인권 범죄다. 독도는 이래 강점당한 우리 땅이다. 외교적 수사 없이 강경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일위안부 합의 이행 강력 요구했습니다. 한일 안보 이어 역사도 냉귤이다. 한일 안보 이어 역사도 냉귤이다. 이 노스코리아 스파이 문재인, 사기 대통령, 찬탈 대통령, 세기의 사기꾼, 이놈이 지금 대한민국을 북에다가 넘기려고 한미일 공조를 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전쟁을 하려면 한미일 공조가 돼야지만 노스코리아와 차이나와 러시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데 이놈은 그것을 깨면서 작년 12월 13일, 14일, 15일 북경에 들어가서 중국과 우리는 동반자이며 공동 운명체다 라고 하는 국가 반역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놈이 이놈 사기꾼입니다. 문재인이 트럼프의 김여정, 김영철과의 대화 내용을 설명했다. 한미 정상 28일 만에 통화를 했다. 북측 비핵화 반응 등 종합해 전달했다. 미북 대화 적극 나서달라 요청도 했다. 거짓의 달인 사기꾼 중에 사는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땅굴 대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뉴욕타임스지는 미국 방부와 복수의 군사소식통을 인용해 마크 밀리 육군참모총장과 토니 토머스 미 특수전 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상훈련이 며칠간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했다. 이번 도상훈련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미군을 어떻게 이동시켜 북한을 타격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신문은 그러나 백악관의 공격명령 결정은 거의 전적으로 한국의 협조에 달려 있다며 군대와 다른 자원을 전쟁에 투입하는 문제뿐 아니라 북한이 반격할 경우 대규모 유혈사태의 위험을 감수할지 한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을 제가 발표할까 합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노스코리아 통전부장 겸 정찰총국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이가 방한했습니다. 일체의 언론 노출 없이 지령만을 2박 3일간 워커힐 호텔에서 내렸습니다. 27일 날 문정인이라고 하는 이 종북 간첩은 워싱턴에서 군사 주권이 있다. 대통령 문재인이가 미군 철수하라고 하면 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동일날 중국의 정찰기 Y9이 을릉도 서해상으로 진입했습니다. 정찰 활동을 했습니다. 최초에 있는 일입니다. 카디즈 안쪽으로 들어서 영공 쪽으로 향하기만 하면 우리의 공군 전투기는 그 앞에다가 이제 기총을 발사해갖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 거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작전지역 안으로 허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허가하라고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했다면 이놈들은 여적입니다. 이것도 야당 국회의원들이 따져줘야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진행됐고 지난 2월 8일부터 27일간 19일간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통전부 부부장 맹경일이가 국정원 제2차장의 이 안내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곳곳을 정찰 활동을 했습니다. 이 1번, 2번, 3번, 4번 이 간첩짓을 임종석 문재인 정부가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가운데 저는 노스코리아와 노스코리아 스파이즈 인 사우스코리아 임종석, 문재인, 정의용, 서훈, 조명균 등이 행동 통일을 했다라고 저는 전략적 평가를 합니다. 미국이 선제 공격 시에 땅굴 전쟁으로 3, 4분 내에 점령하겠다. 청와대도 그렇고 중앙청도 그렇고 또 계룡대도 그렇고 저 제주도 제주방어사령부도 그렇고 밑에다가 폭약을 장치하고 펑 터뜨리면은 바로 구멍이 뚫어지면 특수군이 들어와서 다 장악할 수 있다. 이 행동 통일을 저는 했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 한미 양국군의 전략적 선택은 문재인을 먼저 퇴진시켜야 됩니다. 저놈은 가짜 대통령이고 사기 대통령이고 천하의 사기꾼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저놈을 끄집어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 계엄령 선포하고 동용령 선포하고 땅굴 대비 명령을 하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낙연이가 안 하면 이낙연까지도 다 이제는 바로 퇴진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350만 예비군을 무장을 즉시해야 됩니다. 1980년 5.18 당시 그 4월 후인 5월 21일 날 저 북계 특수군은 들어와서 정오서부터 5월 21일 12시서부터 16시 요 4시간간에 44개소의 무기고를 털어서 아직까지는 미국의 군사력으로는 안 되자 미군 머무는 한반도에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과 이오더 등 이짓
협상 위에 활동 영역 근거 남기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임종석 문제는 중국은 동반자 공동운명체라고 하면서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서해 중간선 이렇게 잡은 것이 빨간 줄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는 파란색으로 대한민국 안에까지 이어도도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이렇게 걷습니다. 해적 시진핑이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라워닝함을 가져와서 이렇게 대한민국 이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이 시진핑 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엊그제 이 넘어왔던 이 중국의 이 Y9 정찰기죠. 울릉도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공군이 진로에다가 왜냐하면 카디지를 침범해서 대한민국 영공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 앞에다가 사격을 해서 내쫓았어야만 됩니다. 이제까지는 중국 이러한 정찰 비행기와 러시아 정찰 비행기가 이 한국과 일본의 이 경계성, 이 아디즈라고 그러죠.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이 아디즈 경계선상을 활동하면서 비행하면서 했는데 이걸 허용한 놈이 임종석 문재인입니다. 이것을 허용한 것을 그대로 방치한 자가 합참의장 그리고 국방장관 송영무와 정경두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자들은 이것을 국회에서 따져야 되는데 국회 국방위에서 따져야 되는데 따지질 않고 있어서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 한성주 장군이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이 카디즈를 일본 카디즈를 넘어서 한국 카디즈로 들어왔을 때 이것이 대한민국의 영해 영공의 침범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행기가 적국 중국의 비행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은 출격해서 그 진로에다가 기총 발사를 해서 들어오면 니 맞아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해서 내어 쫓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게끔 임종석 문재인이가 국방부에다가 훈령을 내렸던 것 같고 이 개 같은 짓으로 울릉도 안에까지 최초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 놈이 이 임종석 문재인 이 반역자들입니다. 이놈들을 어떻게 쳐죽여야 시원하겠습니까? 중국은 동반자다. 공동 운명체다. 이 개짓을 한 자가 저 혼밥을 먹으면서 중국에 쳐들어가서 2017년 12월 13일, 14일, 15일 이 개짓을 했던 자가 이제는 중국의 이 전투용 정찰기 하면 전투용입니다. 이것을 여기에다가 울릉도 안쪽까지 끌고 들어오도록 허용했던 자가 임종석 문재인입니다. 이 쳐죽을 놈들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장관과 정경도 합참의장이 이 개짓을 묵인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개 같은 국회의원, 국방위원, 국회의원 이 자식들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이 개 같은 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철 왔을 때 미국은 하와이에서 북을 겨냥한 전쟁 훈련을 했다. 뉴욕타임스지는 육참 총장 특전사령관이 참석했다. 미 특수부대의 북시설 확보와 북이 화학무기 쓸 경우 대응 논의를 했다. 그래서 땅굴에 대한 대응 논의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땅굴 대비